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 혁신 방향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고 당 사무처에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뭐냐? 조만간 그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국민들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담은 혁신 방안이 곧 발표된다. 뭐 이런 겁니다. 어제 그 여의도 중앙당사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입니다. 여의도 연구원 청년 정책 리더 수료식에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지도부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당 사무처에는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조직을 혁신할 것인지를 마련하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여러분, 기존의 그 재래식 언론이 쉽게 이야기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 재래식 언론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재래식 언론 말을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래식 언론의 거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에 있던 뭐 뉴욕타임스나 LA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하고 별 관계가 안 좋아요. 어디하고 관계가 그나마 좀 통하느냐? 폭스뉴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스레드, 뭐 X 이런 데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특히 미국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구나, 1년 만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느낌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마침 한겨레 신문에 정점식 원내대표의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인터뷰 기사가.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제가 이 난뉴스 준비하면서 여러분 조간신문에 난 기사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님들이 모든 조간신문을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꼭 여러분께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알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퇴 없다, 혁신 방향을 국민께 곧 발표하겠다, 조직 혁신 방향 마련 지시를 했다. 자, 오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콘텐츠가 다른 분들에게 갑니다. 알고리즘 타고. 자, 그럼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볼까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실토 1번. 1번이 뭐냐? 한겨레 신문이 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해당 행위 세력이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 이 세력이 작년 11월, 12월부터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린다. 지방선거 전에 끌어내린다. 그 방법은 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재래식 언론이 장동혁 체제를 완전히 조진다. 조져버린다. 그냥 묻지마, 닥치고 비판한다. 뭐 나가라. 뭐 조선일보 칼럼은 막 며칠을 계속 동원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뭐 나가라, 뭐 사퇴하라, 뭐 근거도 없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최고위원 4명이 동시 사퇴하면은 이 지도부는 무너진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양자 우재준 사퇴하고 뭐 김재원 꼬시고 심지어 신동욱까지 신동욱에 지금 뭐 결정이 뭐 주목된다 이러면서
4명의 최고위원을 사퇴시키면 이 지도부는 붕괴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많이 했죠. 해당 행위 세력들이.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 이야기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딱 보세요. 신동욱, 김재원 등 최고위원회 물밑 사퇴 설득이 진행되고 있나? 이건 뭔 소리입니까? 제가 딱 말씀드렸죠. 양양자 우재준이는 사퇴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둘만 사퇴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왜? 혼자서 사퇴하게 되면은 보궐선거로 최고위원을 다시 뽑는다고 당헌 당규를 개정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지. 4명이 동시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게 이제 내용을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김재원, 신동욱도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신동욱, 김재원 등 최고위원 물밑 사퇴 설득이 진행되고 있나? 그러니까 신동욱, 김재원을 사퇴하라고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점식 원내대표 말이 뭐냐?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최고위원 사퇴로 당대표를 강제로 사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패다 이거. 최고위원 4명 동시 사퇴시켜가지고 장동혁 지도부 끝장내려고 하는 작전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질문이라고 물어봅니다. 한겨레 기자가.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영은 장동혁 지도부가 빨리 물러나야 좋거든. 분탕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해야 야당끼리 싸움이라고 지리멸렬하고 민주당이 힘을 더 받고 이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를 강제 사퇴시키면 안 된다.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 한겨레 신문 실토 1입니다. 자, 그 다음 실토 2 안 가봅시다. 실토 2.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원내대표 취임할 때,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취임할 때 장동혁 대표 거취를 오래 끌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진전이 아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대표 거취가, 이건 정점식 원내대표 말입니다. 대표 거취가 1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당내 의견이 잘 안 모인다. 이제 알겠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배지들 사이의 분위기를 아시겠죠? 당내 의견이 잘 안 모인다. 장동혁 쫓아내자는 의견이 잘 안 모인다. 이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왜? 장동혁이 계속 힘이 세지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연임해버리면은 차기 공천권을 장동혁이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치를 보겠지, 결국은. 지금 특히 TK 의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TK 의원들은. 그러니까 TK하고 PK가 지금 그렇게 달라요. 당내 의견이 잘 안 모인다. 이거 여러분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정점식 원내대표의 한겨레 신문 인터뷰 답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국민의힘 배지들 사이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야, 당대표 쫓아내야 되는데 의견이 잘 안 모여.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의견이 잘 안 모인다. 못 쫓아낸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도부 4명, 그러니까 최고위원 4명을 사퇴시켜서 강제로 당대표를 쫓아내기도 힘들고, 또 국민의힘 배지들이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력화해서 쫓아내기도 사실상 힘들다 이 소리입니다. 끝났다 이 소리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장동혁 대표 체제 끝장내자는 작전은 실패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실토 3번 한번 보죠. 실토 3번. 그럼 한동훈 복당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재점화되긴 했나요? 정점식 원내대표 말입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당 힘들다 이 소리죠. 한동훈 의원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도 힘들고 최고위원 사퇴시키는 방법으로 장 대표 끌어내리기도 힘들고 또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뭐 뜻을 모아서 대표 끌어내기도 의견이 안 모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 소리입니다. 참.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을 통해서 당내 분위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실토 4번. 실토 4번은 또 뭐냐? 중진들도 지금 상임위 구성하는데 강한 투쟁을 원한다. 응? 중진들이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나? 여기 보면은 오늘 어제입니다. 상임위 구성 관련해서 의원총회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의총에서는 상임위 구성 관련 협상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한다고 했고 민주당이 협박한다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나. 오전에 만난 4선, 5선 의원들은 어떤 방법이든 강한 투쟁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와, 우리 중진들도 강한 투쟁을 지금 하자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 아시죠?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멘트를 통해서 국힘당 내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실토 5번 한번 봅시다. 실토 5번은 또 뭐냐?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한 280만 표 재검토 한다는 건 당의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게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여야 합의로 뭐 재검표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잖아요. 선관위가. 이거 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럼 당의 입장은 뭐냐? 특검과 연계해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게. 응? 특검과 연계해서 해결할 사안이다. 특검이 더 중요하다. 이 소리죠. 자, 특검과 연계해서 결정한 사안이다. 예. 자, 내리시고요. 자, 이 다섯 꼭지의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저희들은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영풍 TV를 쭉 이렇게 보셨으면은 시계열 분석이 될 겁니다. 1년 전에 어떠했고 2년 전에 한남동에서 어떠했고 1년 전에 장동혁 대표 당대표 될 때 어떠했고 또 연말에 당대표 되자마자 조중동이 어떻게 흔들었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하는 해당 행위 세력들이 어떻게 했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그 결론은 뭐였냐면 장동혁 축출 작전이었거든. 근데 그 장동혁 축출 작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장동혁 당권파가 분화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주류인 대구 경북 의원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목소리 안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치 보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여기에 얼굴이 나온 사람들이 지금 주요 역할을 맡으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서천호 전략부총장, 바로 밑에 김장겸 정무실장, 그 다음에 조승환 여의도 연구원장, 밑에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신동욱 최고위원. 오른편으로 가면 이번에 새로 당선된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그 다음에 이진숙, 김민전, 그 다음에 서명호 의원.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들이
분화하기 시작했다.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분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역할을 가지게 되면 힘이 세지죠. 여기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 이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박준태, 김장겸, 신동욱, 서천호, 조승환, 김민전, 서명호, 김태규, 이준숙. 일요일 날 부산 집회에 나온 사람들 다 들어가 있죠. 서명옥하고 이진숙 빼고 다 들어가 있죠. 박준태, 김장겸, 신동욱, 서천호, 조승환, 김민전, 김태규 다 들어가 있죠.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또 소리 질러야 됩니까?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거나 당대표가 출동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나가봐야 돼요. 나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주변에서 핵심 코어를 형성하면서 가느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현정 스패너님이 올려주신 국힘 참석자 호칭 생략 장동혁, 신동욱, 김민수, 조광한, 김민전, 박준태, 김장겸, 서천호, 김태규, 부산의 이현승, 조승환. 일단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당권파가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꼭지에 결론대로 말씀드리면은 자, 내리시고 작년 8월 26일 날 당선된 장동혁 당대표 체제 9월, 10월, 11월 특히 11월, 12월에 엄청나게 흔들어댔습니다. 끌어내리려고. 2026년 연초에 그냥 끌어내리고 비대위로 가자. 한동훈 제명이 1월 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에 끌어내리자. 지방선거 공천 우리가 마음대로 하자.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끝나니까 조용하죠. 그럼 그 다음 선거는 어디입니까? 총선이죠. 그러면 이 자들이 이 해당 행위 세력들이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냐? 내년 1월, 2월입니다. 분명히. 그럼 그 전에 또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자고 하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쭉 이렇게 대세를 형성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정점식 원내대표의 오늘 한겨레 신문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 장동혁 지도부 끌어내리는 작전은 일단 실패했다. 자, 그러면 이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분명히 또 도발합니다. 저는 그 시점이 내년 초가 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당 지도부를 지키고 이 당을 원내 중심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당으로 이끌어 가려면 장동혁 지도부 주변에 강력한 우군을 형성해야 됩니다. 당 내에도 있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저는 국회의원들 중심에 당 내부에도 있고 당 밖에도 강력한 우군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년 초로 예상되는 총선 앞두고 마지막 격돌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걸 버텨내지 못하면 장동혁 지도부는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재선거 국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당권을 장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처제가 세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해군 병사 한 명이 지금 숨졌잖아요. 그래서 국힘이 그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대통령이 해군 병사 실종됐을 때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게 사실이면은 군 통수권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해당 사고 발생일 날 골프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해군 병사가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진심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의혹은 매우 구체적인데 이 병사가 확인된 시간이 어제 오전 이른 시각인데 이재명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간은 어제 오전 11시경이다. 다수가 경호원을 비롯한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미 보고가 되었을 시간이다. 그래서 7월 12일 그 병사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 골프장, 태릉 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군 병사가 그 다음 카드 뉴스 주세요. 해군 병사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체육복,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 실종됐던 병사의 계급 일병이랍니다. 일병이면은 입대한 지 6개월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입대하고 지금 한 3개월 돼요. 일병을 다니까.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 함정 실내 복도에서 내부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당직자에게 마지막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일병은 자정까지 근무한 뒤에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휴식 예정이었는데 8시가 되어서도 나타나지 않길래 실종됐다. 이렇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났으면 저 민주당 세력, 좌파 세력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 죽는데 골프 치고 댕기나! 이러면서 촛불 행동도 촛불 들겠지. 어느 분이 댓글 쓰셨네요. 최상병 가지고 난리치던 좌파 세력들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요. 권력 투쟁에 먹잇감으로 다 쓰는 거예요. 좌파들은. 해병대 최상병이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야당에 있을 때 난리가 나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쟁의 불쏘시개로 썼을까. 자, 선관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선관위 복마전. 제가 선관위 관련 기사 나오면 하나씩 다 정리해서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있어서 여러분 격려금을 줍니다. 선관위 그 위촉 위원들한테 보면은 선관위가 올해 초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선거 기간에 특별 정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하면 격려금을 줘요. 격려금을 주는데 기존에 각각 한 명씩 위촉을 하던 읍면동 선관위 간사 서기에 대해서 추가 위촉을 허용했습니다. 지급기간도
석 달에서 한 달 더 늘려서 넉 달로 늘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 읍면동에 한 명씩 더 늘어나고 3개월씩 주던 경력금을 4개월씩 준다 이거예요. 선거 기간에. 지급 대상이 그래서 1339명으로 늘었고 총 필요한 예산이 4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답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30억이에요. 그럼 얼마 더 필요합니까? 10억이 더 필요하죠. 그럼 이 10억을 어디서 떼왔느냐? 편법으로 전용을 했느냐? 투표용지 인쇄비. 투표용지 인쇄하는 비용에서 10억을 편법으로 전용해가지고 경력금을 줬다는 거예요. 골 때리죠, 그죠, 여러분? 예산 전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산 전용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제 매일경제인가요? 이 매일경제 단독 기사입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 발로 나온 건데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 일부를 선거관리인원 수고비 형태인 특별정려금 부족분을 메우는데 사용했다. 10억 원을. 참 내용을 들어보니 이거 어마어마해서. 자, 원래 30억 책정해놨는데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왜? 읍면동 한 명씩 더 위촉하고 3개월 주는 걸 4개월 주니까 10억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을 끌어다 오느냐? 투표용지 인쇄비. 성격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수당을 돌려막았다. 특별정려금은 기타 운영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인쇄비 등 일반 수용비와 세목이 달라 함부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하급 기관에 사례금 항목을 특별정려금으로 세목을 조정해서 우선 지급하라는 지침을 하단했다. 투입된 재원은 일반 수용비 예산이었다. 일반 수용비에는 지난해 12월 지침 개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낮추면서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투표용지 안 주고 지들 경력금으로 10억 빼돌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자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투표용지 찍을 예산 10억을 빼돌려가지고 지들 경력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헌법기관이라고 우린 감사 안 받는다고? 어휴. 선관위 복마전 2번. 부실 계약 사례가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났답니다. 응? 그것도 자체 감사에서 걸린 것만. 중앙선관위가 전국 각급 선관위의 수의계약 등 계약 업무 처리를 자체 감사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건수가 지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 자체 감사에서 잡힌 게 이렇다는 거예요. 자체 감사에서 이 정도 잡히면은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면 얼마나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부패하는 거지. 이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견적서를 비교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물건하고 저 물건하고 납품받는데 누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누가 더 기술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교를 해봐야지. 견적서 비교 없이 수의계약을 그냥 막 진행하는 거예요. 왜 그 업체에 줘야 되지? 친척 회사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A 업체라고 있는데 이 수상해요. 회사 성립 한 달 만인 2021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선관위 직원 기념품 관련 26건 수의계약 체결. 응? 이 업체와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북 등 시도 선관위도 수의계약을 이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겁니다. 왜? 이 A 업체가 리베이트가 있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에 그 통영시장 재검표 한다는 거,
그 가짜 뉴스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이렇게 쉽게 믿으시나. 통영시장 재검표는 7월 27일 날 열립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동영상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좀 기겁을 했는데, 야, 통영시장 투표함을 깠는데 말이요. 표가 어떻게 돼서 다른 후보에게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죠? 아니, 통영시장 그 재검표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뉴스에 너무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통영시장 아직 재검표 안 했습니다. 통영시장 투표함. 모든 투표지는 수개표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 통영시장 수개표 7월 27일 실시 모든 투표지 수개표 확인 7월 27일입니다. 이게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나온 강석주 통영시장에게 44표 차이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했습니다. 44표. 그러니까 이상한데 재검표 해보자. 그 결과 7월 27일 나옵니다. 여러분 통영시장 재검표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 막 돌아다니는 동영상 보시고 믿지 마세요. 7월 27일 수개표합니다. 7월 27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선관위 대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표를 다 까가지고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양 후보 선관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통영시장 수개표 재검표 7월 27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윤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광주경찰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살인 피의자가 법정에 나와서 맞아요. 제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인정을 해보세요. 인정을. 참. 어제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이게 지금 장윤기 사건이 중요한 건 보안수사권 폐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수사권이 오는 가을인 10월부터 독점이 되는데 이제 수사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검찰청은 없어지고, 근데 검사가 가지고 있던 보안수사권이 없어진다. 없애려고 하죠. 민주당 주류들이 없애려고 하는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으로 덮어질 것을 강간살인사건으로 찾아낸 것이 누구냐? 검사의 보안수사권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 사건, 그죠? 등등이 검사가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통신조회 해봐. 무려 11개의 쉽게 이야기하면 수사 행위가 생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가 그 11개의 수사 행위를 통해서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통신조회 뭐 이런 거, 계좌 추적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다음 뉴스 바꿔주세요. 여당의 민주당의 법사위원도 이걸 반대한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법사위원이. 민주당 법사위원이 누구냐? 김남희, 김동아. 김동아는 서울의 서대문갑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여성단체,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이 여성단체들 대표인데, 이분들이 나와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뒤늦게.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 제가 한번 단체 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 여성 공감, 민변 여성 인권, 대체로 다 좌파 단체들이죠. 페미나 좌파 단체들입니다. 예. 근데 이 분들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는 무슨 소리냐? 폐지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도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당. 여성단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 장애 여성 공감,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여성 노동자회, 민변 여성 인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